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쪽에서는 강아지가 푹신한 소파에 앉아 가족들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70대 노인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노인이 바로 그 집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하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한 여성분이 제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분은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점점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고, 반대로 누군가는 과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3년 전 가족이 된 작은 푸들이었고,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분은 40년 넘게 이 집안을 지켜온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마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매일매일 목격하는 장면들은 그것이 결코 착각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아침 7시,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잠에서 깬 남편은 가장 먼저 강아지를 안아올리며 "우리 공주 잘 잤어?" 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께 인사는 없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을 때 가장 좋은 자리는 당연히 강아지의 몫입니다. 시어머니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시죠. 명절 전날 밤 시어머니는 새벽 2시까지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강아지에게 특별히 준비한 간식을 먹이며 행복해합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는 "아, 수고했어요라는 무심한 말 한마디뿐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며느리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일들은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빨래를 개고 계셨어요. 무거운 이불 빨래도 혼자서 넣으시고 말리셨죠. 그때 강아지가 소파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거실에 있던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조카까지 모두가 "위험해" 라고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강아지는 무사했고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같은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무거운 냄비를 옮기시다가 손을 대이셨습니다. 아타는 작은 신음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조용히 찬물에 손을 식히시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저녁 준비를 계속하셨습니다. 며느리분은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맞나? 우리 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더 충격적인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강아지를 위해서는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돈이 쓰였습니다. 고급 사료, 간식, 미용비, 병원비까지. 가족들은 "우리 강아지니까 당연하지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께는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새 옷을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래된 신발 때문에 발이 아프다고 하시면 "조금만 더 신으시면 안 돼요?" 라는 반응이었죠.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꼭 필요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분이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좀 더 신경 써주면 안 될까요?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시는데.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시대. 그리고 엄마는 어른이시잖아. 알아서 하시지. 그것보다 우리 강아지 예방접종 날짜 확인해 봤어? 이 말을 들은 며느리분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신다고요? 가족이니까 서로 챙기는 거 아닌가요? 강아지는 말도 못하는데 그렇게 잘 챙기면서 왜 시어머니의 말없는 외로움은 못 보는 걸까요? 주말이면 가족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 카페에 갑니다.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래요. 사회성이 중요하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 코로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죠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팬데믹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말이죠.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는 거의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사연 주인공도 물론 도왔지만 가장 힘든 일들은 모두 시어머니께서 하셨죠.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였을 때 시어머니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어땠을까요? 강아지는 거실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특별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강아지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고 어른들은 강아지가 정말 똑똑하네, 귀엽게 생겼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게 만든 음식에 대해서는 맛있네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어머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어머니 좀 앉아서 쉬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분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웃으시며 괜찮다, 나는 이런 게 좋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요. 어느 날 밤 며느리분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린 작은 흐느낌 소리.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 그분은 혼자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젯밤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는 언제나 저렇게 혼자 슬픔을 삼키고 계셨구나. 며느리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로움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시던 드라마도 이제는 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가족들이 보는 프로그램 봐야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곤 했는데 이제는 물어봐도 별일 없었어, 그냥 그렇지 뭐라고만 답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들 휴대폰을 보거나 강아지를 부르며 자리를 떴으니까요. 심지어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남편이 엄마, 그 얘기 벌써 세 번째예요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아예 입을 다무셨습니다. 며느리분이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몇 주 전부터 강아지의 입양 기념일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선물을 고르고 근사한 레스토랑도 예약했죠.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의 생신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생신 당일 아침 며느리가 어머니 생신인데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맞다. 엄마 생신이구나. 저녁에 미역국 끓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생신은 집에서 간단한 미역국과 저녁 식사로 끝났습니다. 케이크도 선물도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하러 흩어졌고 시어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을 보았습니다. 휴대폰 불빛이었죠. 시어머니는 옛날 가족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외로운 뒷모습을요. 더 가슴 아픈 건 시어머니께서 이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은 다를 것입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요. 나도 관심받고 싶어요. 나도 존중받고 싶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평생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이기에 이제 와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조차 미안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죠. 문제는 그 사랑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관심과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정작 함께 살아온 사람들, 특히 노인 가족 구성원들을 점점 더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화내지 않고 우리가 무례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때로는 실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가 피곤해서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반려동물과의 관계에 더 의지하게 된 건 아닐까요? 둘째,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밥과 산책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정서적, 심리적 노력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반면 노부모님은 어떤가요? 대화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때로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셋째, 우리 사회는 젊음과 귀여움을 숭배합니다. SNS는 이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은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지만 노부모님과 함께한 일상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사회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연함에 대한 착각입니다. 부모님, 시어머니는 당연히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건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집중하고 걱정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며느리분은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아지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지만 시어머니가 요즘 여기저기 아프네라고 말씀하시면 나이 드시니까 그러시죠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강아지가 밥을 안 먹으면 걱정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식사량이 줄어드셔도 다이어트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아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예민하게 알아차리지만 시어머니께서 평소보다 말이 없으셔도 원래 조용하신 분이라고 지나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감각해진 걸까요? 언제부터 가족의 슬픔과 외로움에 이렇게 둔감해진 걸까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상당수가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 내 고립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없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관심은 없고 매일 얼굴을 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가족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에 며느리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고요. 그분은 먼저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불편하다고 안 하시잖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손을 대었을 때 혼자 우시던 밤의 이야기를요. 남편은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요. 그날 이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가장 먼저 시어머니께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아지도 함께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지만 며느리가 계속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가끔 외로워. 너희들은 다들 바빠 보이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내가 뭐라고 하면 너희들 부담될까봐 참았지. 그 순간 며느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우셨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눴고 그날 이후 관계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가족회의도 열었습니다. 집안일 분담, 시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날 만들기,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등을 정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리마인드하고 남편도 노력하면서 점차 자리 잡아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던 미소가 아닌 진짜 행복한 미소를 보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말수도 늘어나셨고 예전처럼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저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우리 집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셨나요?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실 분들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때 더 대화를 나눌 걸, 그때 한 번 더 안아드릴 걸, 이런 후회들이 평생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께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오늘 저녁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번 주말 함께 산책을 나가보세요. 다음 달 부모님만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세요. 반려동물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한평생 우리를 키우고 사랑하고 희생하신 부모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강아지에게 주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부모님께 드린다면 세상은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존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야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부모님의 하루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며느리분께서 저에게 남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뒤늦게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가족들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가족은 어떤지,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